이번 시간에는 서로 다른 모양 그리기 툴을 사용하여 다양한 모양을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스트로크 컬러 아이콘을 클릭해 아이콘을 앞으로 불러옵니다. 툴 패널에서 넌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키보드에서 슬래시를 눌러 선 색상을 제거합니다. 툴 패널에서 필 컬러 아이콘을 클릭해 아이콘을 앞으로 불러오거나 또는 키보드에서 X를 누르면 번갈아 가며 필과 스트로크 색상 아이콘을 앞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필 아이콘을 앞으로 불러온 상태에서 컬러 패널이나 스와치스 패널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합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홀드한 상태에서 테어러프 막대를 터치하여 숨어있는 모양 그리기 툴을 패널로부터 분리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5개 모양 그리기 툴과 1개의 플레이어 툴을 제공합니다.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자유로운 크기의 가로로 긴 직사각형과 세로로 긴 직사각형을 각각 그립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Alt를 누르면 마우스 아이콘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trl U를 눌러 스마트 가이드를 실행합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중앙으로부터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Alt Shift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아트보드를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중앙으로부터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로운 크기가 아닌 원하는 크기의 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탱글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트보드에 클릭합니다. 렉탱글 대화 상자에서 width 10cm를 입력하고 height 5cm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방금 그린 사각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패널을 보면 width와 height에 정확히 10cm와 5cm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트보드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끝이 둥근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가로와 세로 방향의 끝이 둥근 직사각형을 각각 그립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아트보드를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끝이 둥근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중앙으로부터 끝이 둥근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Alt와 Shift를 함께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중앙으로부터 끝이 둥근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로운 크기가 아닌 원하는 크기의 끝이 둥근 정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트보드에 클릭합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대화 상자에서 width 5cm, height 5cm를 각각 입력합니다. 코너 레디우스는 사각형 코너의 둥글기 값을 의미합니다. 값이 클수록 코너 모양을 더 둥글게 만들 수 있고 값이 작을수록 코너 모양을 덜 둥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코너 레디우스에 2cm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크기와 둥글기를 갖는 끝이 둥근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화 상자를 열지 않고 단축키를 사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사각형 코너의 둥글기 값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마우스를 홀드합니다. 키보드에서 위 방향 화살표를 계속 눌러보면 사각형의 코너 모양이 점점 더 둥글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아래 방향 화살표를 계속 눌러보면 사각형의 코너 모양이 점점 덜 둥글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방향 화살표를 계속 누르면 결국에는 코너가 뾰족한 사각형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위 방향 화살표를 몇 번 눌러 원하는 둥글기가 되면 마우스를 해제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단축키를 이용하면 코너의 둥글기를 눈으로 보면서 끝이 둥근 사각형을 만들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아트보드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원을 그릴 수 있는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가로로 긴 타원과 세로로 긴 타원을 각각 자유로운 크기로 그립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아트보드를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정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중앙으로부터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Alt와 Shift를 함께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중앙으로부터 정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하는 크기의 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엘립스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트보드에 클릭합니다. 엘립스 대화 상자에서 width 10cm, height 5cm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하면 가로로 긴 타원이 만들어집니다. 엘립스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아트보드에 클릭합니다. 엘립스 대화 상자에서 width 7cm, height 7cm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하면 7cm 크기의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아트보드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컨트롤 U를 눌러 스마트 가이드를 해제합니다. 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폴리건 툴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육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폴리건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트보드를 클릭합니다. 폴리건 대화 상자에서 레디우스는 다각형의 중앙으로부터 외부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며 사이드는 면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레디우스에 5cm를 입력하고 사이드에 3을 입력한 후 OK를 누르면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폴리건 툴이 선택된 상태로 아트보드를 클릭합니다. 사이드에 10을 입력한 후 OK를 누르면 십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축키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마우스를 홀드한 상태에서 아래 방향 화살표를 계속 누르면 다각형의 면이 점점 줄어들고 끝까지 누르면 최종적으로 삼각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홀드한 상태에서 위 방향 화살표를 계속 누르면 다각형의 면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또는 위 방향 화살표를 눌러 원하는 다각형의 모양이 되면 마우스를 해제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단축키를 사용하면 면의 개수를 눈으로 보면서 다각형을 만들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아트보드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별을 그릴 수 있는 스타트를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5개의 꼭지점을 갖는 통통한 별을 그릴 수 있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날씬한 별을 그릴 수 있습니다. 스타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트보드를 클릭합니다. 스타 대화 상자에서 레디우스 1은 별의 중앙으로부터 외부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며 레디우스 2는 별의 중앙으로부터 내부의 꼭지점까지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별 모양의 외부 꼭지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레디우스 1 4cm, 레디우스 2 3cm, 포인트 30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내부와 외부 꼭지점의 길이가 1cm이고 30개의 꼭지점을 갖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축키를 이용하여 별의 모양을 다양한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스타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마우스를 홀드합니다. 키보드에서 아래 방향 화살표를 계속 누르면 꼭지점의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방향 화살표를 끝까지 누르면 최종적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보드에서 위 방향 화살표를 계속 누르면 꼭지점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를 안으로 드래그하면 내부 꼭지점과 외부 꼭지점의 길이를 짧게 만들 수 있고 마우스를 밖으로 드래그하면 내부 꼭지점과 외부 꼭지점의 길이를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 별 모양이 될 때까지 아래 또는 위 방향 화살표를 누르거나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모양을 드래그합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를 안 또는 밖으로 드래그하면 내부 꼭지점과 외부 꼭지점의 길이를 조절하면서 또 다른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두 번째 아트보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햇살 모양을 그릴 수 있는 플레어 툴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 왼쪽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다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플레어를 그릴 수 있습니다. 플레어를 구성하는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그룹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아트보드 오른쪽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다시 클릭하고 드래그해 플레어를 그립니다. 배경 위에 플레어를 그리면 보다 더 자연스럽게 빛 효과를 그릴 수 있습니다. 아트보드 왼쪽에 그린 플레어를 선택한 후 플레어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플레어 툴 옵션스 대화 상자는 플레어 모양을 변형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며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센터 영역에서 플레어 중앙 원의 크기와 투명도,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미터와 오퍼서티 또는 브라이트니스의 다른 값을 각각 입력해 플레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봅니다. 할로에서 플레어의 원 크기를 조절하고 희미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로스와 퍼지니스의 다른 값을 각각 입력해 플레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봅니다. 레이스의 체크를 해제하면 광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레이스를 다시 체크한 후 넘버, 롱기스, 퍼지니스의 다른 값을 각각 입력해 광선의 숫자, 가장 긴 광선의 길이, 희미함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봅니다. 링스의 체크를 해제하면 둥근 햇살 모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링스를 다시 체크한 후 Path, Number, Radius, Direction의 다른 값을 각각 입력해 변화를 살펴봅니다. 아무 옵션도 바꾸지 않기 위해 플레어 툴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캔슬을 클릭합니다. 플레어 툴은 자주 사용할 일이 없는 툴입니다. 그러나 햇살이 비추는 것 같은 효과가 필요할 때 플레어 툴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햇살이 비추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세 번째 아트보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이번 시간에 배웠던 서로 다른 모양 그리기 툴로 그려진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 형태들을 응용하는 몇 가지 유용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원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펜툴로 반원을 그리는 것보다 원을 변형하여 반원을 만드는 것이 모양을 완벽하게 만듭니다. 툴 패널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첫 번째 원 오른쪽에 클릭하고 드래그해 앵커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딜리트를 눌러 삭제하면 반원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원 하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앵커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딜리트를 눌러 삭제하면 반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반원의 형태들은 닫힌 면이 아닌 연결이 끊어진 선 상태입니다. 컨트롤 Y를 눌러 아웃라인 상태로 보면 다른 도형들은 모두 닫힌 면 상태인데 반원은 연결이 끊긴 선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Y를 눌러 프리뷰 보기로 되돌아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에서는 오브젝트를 완벽하게 닫힌 면 상태로 작업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첫 번째 반원의 상단과 하단을 클릭하고 드래그해 연결해야 할 상하 앵커 포인트를 함께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메뉴에서 Path, Join을 선택하거나 또는 Ctrl J를 누릅니다. 끊어진 선이 연결되어 세로 방향의 반원 모양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원의 왼쪽과 오른쪽을 클릭하고 드래그해 연결해야 할 좌우 앵커 포인트를 함께 선택합니다. Ctrl J를 눌러 끊어진 선을 연결하면 가로 방향의 완벽한 반원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삼각형, 별, 다각형의 모서리 모양을 둥글게 변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삼각형을 선택한 후 이펙트 메뉴에서 Stylize Round Corners를 선택합니다. 라운드 코너스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한 후 Reduce 2cm를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삼각형의 끝이 둥글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을 선택하고 이펙트 메뉴에서 라운드 코너스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Shift, Ctrl E를 누릅니다. 라운드 코너스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한 후 Reduce 1cm를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뾰족한 별이 둥글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각형을 선택한 후 이펙트 메뉴에서 Apply Round Corners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Ctrl E를 누릅니다. 라운드 코너스 대화 상자를 열지 않고 별에 적용했던 것과 동일한 둥글기 값이 적용되어 육각형의 끝이 둥글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효과를 사용하여 도형을 다른 모양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분홍색 원을 선택한 후 이펙트 메뉴에서 Convert to Shape, Rectangle를 선택합니다. Shape Options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한 상태로 Absolute과 Relative를 번갈아 클릭하면서 모양의 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봅니다. 렐러티브 크기 옵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의 패스 셀렉션보다 변형된 모양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위드와 엑스트라 하이트에 0cm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추가된 크기 없이 원이 사각형으로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삼각형을 선택한 후 이펙트 메뉴에서 Convert to Shape, Rounded Rectangle를 선택합니다. Shape Options 대화 상자에서 Absolute과 Relative를 번갈아 클릭하면서 모양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봅니다. Relative 크기 옵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의 패스 셀렉션보다 변형된 모양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너 레디우스에 1cm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엑스트라 공간이 추가되어 원래 삼각형보다 큰 끝이 둥근 사각형으로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별을 선택한 후 이펙트 메뉴에서 Convert to Shape, Ellipse를 선택합니다. Shape Options 대화 상자에서 절대값인 Absolute과 상대값인 Relative를 번갈아 클릭하면서 모양의 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봅니다. Relative 크기 옵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의 패스 셀렉션보다 변형된 모양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hape Options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엑스트라 공간이 추가되어 원래 별보다 더 큰 원으로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네 번째 아트보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올록볼록 효과를 적용하여 기본 도형을 꽃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하고 이펙트 메뉴에서 Distort and Transform, 퍼커 앤 블로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퍼커 앤 블로워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하고 슬라이더를 왼쪽 퍼커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형태의 변화를 봅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더를 오른쪽 블로우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형태의 변화를 봅니다. 퍼커 앤 블로워 대화 상자에서 100%를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사각형이 네잎 클로버 모양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이 둥근 사각형을 선택한 후 이펙트 메뉴에서 퍼커 앤 블로워를 선택합니다. 퍼커 앤 블로워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하고 슬라이더를 왼쪽 퍼커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형태의 변화를 봅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더를 오른쪽 블로우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형태의 변화를 봅니다. 퍼커 앤 블로워 대화 상자에서 110%를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끝이 둥근 사각형이 꽃 모양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을 선택하고 Alt, Shift, Ctrl E를 누릅니다. 퍼커 앤 블로워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하고
슬라이더를 왼쪽 퍼커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형태의 변화를 봅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더를 오른쪽 블로어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형태의 변화를 봅니다. 퍼커앤블로어 대화 상자에서 25%를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원이 둥근 X 모양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각형을 선택하고 Alt, Shift, Ctrl E를 누릅니다. 퍼커앤블로어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하고 슬라이더를 왼쪽 퍼커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형태의 변화를 봅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더를 오른쪽 블로어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형태의 변화를 봅니다. 퍼커앤블로어 대화 상자에서 40%를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육각형이 꽃 모양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꽃잎을 선택한 후 Alt, Shif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원본 꽃잎을 선택한 후 Ctrl C를 눌러 복사하고 Ctrl F를 눌러 앞으로 붙여넣습니다. Alt, Shift를 누른 상태로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하여 크기를 축소합니다. 스와치 패널의 플라워 1 폴더에서 두 번째 색을 클릭합니다. 다시 Ctrl F를 눌러 꽃잎을 앞으로 붙여넣습니다. Alt, Shift를 누른 상태로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하여 크기를 더 축소합니다. 스와치 패널의 플라워 1 폴더에서 세 번째 색을 클릭합니다. Ctrl U를 눌러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시키고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꽃잎 중앙으로 이동한 후 Alt, Shift를 누른 상태로 중앙에 작은 원을 그립니다. 스와치 패널의 플라워 1 폴더에서 네 번째 색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복제해 놓은 꽃잎의 중앙으로 마우스를 이동한 후 Alt, Shift를 누른 상태로 중앙에 원을 그립니다. 스와치 패널의 플라워 1 폴더에서 두 번째 색을 클릭합니다.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 Ctrl F를 눌러 앞으로 복사합니다. Alt, Shift를 누른 상태로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하여 크기를 더 축소합니다. 스와치 패널의 플라워 1 폴더에서 세 번째 색을 클릭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꽃잎을 가지고 다른 느낌의 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도형을 선택하고 Alt, Shift, Ctrl E를 누릅니다. 퍼커앤블로어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하고 슬라이더를 왼쪽 퍼커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형태의 변화를 봅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더를 오른쪽 블로어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형태의 변화를 봅니다. 퍼커앤블로어 대화 상자에서 15%를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꽃잎을 선택한 후 Ctrl C를 눌러 복사하고 Ctrl F를 눌러 앞으로 붙여넣습니다. Alt, Shift를 누른 상태로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하여 크기를 축소합니다. 스와치 패널의 플라워 2 폴더에서 두 번째 색을 클릭합니다. 다시 Ctrl F를 눌러 꽃잎을 앞으로 붙여넣습니다. Alt, Shift를 누른 상태로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하여 크기를 더 축소합니다. 스와치 패널의 플라워 2 폴더에서 세 번째 색을 클릭합니다. 다시 Ctrl F를 눌러 꽃잎을 앞으로 붙여넣습니다. Alt, Shift를 누른 상태로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하여 크기를 더 축소합니다. 스와치 패널의 플라워 2 폴더에서 네 번째 색을 클릭합니다. 꽃잎 전체를 선택한 후 Alt, Shif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 복제합니다. 꽃의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 꽃잎을 선택한 후 이펙트 메뉴에서 Stylize, 드랍 섀도우를 선택합니다. 드랍 섀도우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합니다. X 오프셋과 Y 오프셋에 각각 0cm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면 밑밑에 보이는 오브젝트의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적용한 효과를 편집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들었던 펜시 꽃의 두 번째 꽃잎을 선택합니다. 어피어런스 패널에서 퍼커앤블로어에 클릭하거나 또는 FX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퍼커앤블러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하고 200%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이처럼 오브젝트에 적용된 효과는 어피어런스 패널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제된 펜시 꽃의 꽃잎을 선택하면 셀렉션의 모양이 꽃 모양이 아닌 육각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각형의 올록볼록 효과를 적용해 모양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효과가 편집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피어런스 패널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효과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기존의 모양을 최종적으로 효과가 적용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효과 편집이 가능한 육각형이 살아있는 펜시 꽃잎을 선택한 후 오브젝트 메뉴에서 Expand Appearance를 선택합니다. 패스 셀렉션의 모양이 육각형이 아닌 꽃잎 모양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도형 그리기 툴과 유용한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 기본 도형의 끝 모양을 둥글게 만드는 방법, 도형의 올록블록 효과인 퍼커앤블러 효과를 적용해 도형의 형태를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 폴리건 툴, 스타 툴을 선택한 후 대화 상자나 위 또는 아래 방향 화살표를 눌러 다양한 형태의 오브젝트를 응용하여 그리면 일러스트레이터는 최종적으로 그렸던 모양을 기억하고 계속하여 그 형태를 그려줍니다. 예를 들어 꼭지점이 20개인 별을 그렸다면 스타 툴을 선택해도 꼭지점 5개의 별을 그릴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다시 기본 별 모양으로 되돌리고 싶다면 첫 번째 방법은 원래 별 모양이 될 때까지 다시 단축키를 누르는 것입니다. 별 모양을 바꾼 이후에 다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별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번거로우시다면 두 번째 방법은 프로그램을 닫고 바탕화면에서 일러스트레이터 바로가기 아이콘이나 일러스트 문서를 더블 클릭하면서 거의 동시에 Alt, Shift, Ctrl을 함께 눌러줍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의 세팅을 디폴트 상태로 되돌려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도브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 등을 실행하고 작업할 때 설정이 변경되어 작업에 오류가 나거나 혹은 작업 환경이 의도치 않게 변경되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때 사용하시면 매우 편리한 트러블 슈팅 방법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다양한 모양 그리기 툴은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릴 때 자주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모양이 사각형, 끝이 둥근 사각형, 원, 다각형, 별 그리기 툴로 그릴 수 있는 형태라면 도형 툴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도형 툴로 그릴 수 없는 자유로운 형태는 펜 툴을 사용하여 형태를 그리면 됩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이 모양 그리기 툴의 기능과 사용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모양 그리기 툴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